자, 오디오 싱크 맞추. 와. 하나, 둘, 셋.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17번째 수업이고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바로 진실은 쉽게 죽지 않는다입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그만큼 오늘 수업이 정말 의미심장한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수업이에요. 자, 우리가 1920년대 항일운동을 배우고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보여주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하고 얘기했었죠? 근데 어느덧 저거 거의 다 배워갑니다. 국내 쪽을 다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뭐 배우면 끝나냐면 국외를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뭐냐? 1920년대 국외 무장투쟁 독립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의열단 빼고는 아무래도 좀 온건한 활동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전쟁 얘기할 겁니다. 역사에서 누가 보래도 가장 재밌는 건 전쟁이잖아요. 그 얘기해보도록 할 겁니다. 1920년대 독립군 활동의 시작을 열었던 사람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도 전투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저씨 들어본 적 있나요? 사실 이 아저씨가 원래는 독립군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아저씨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냐면요. 당시 홍범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나 사슴, 호랑이 같은 거를 이제 총으로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냥꾼들이 당시 일본에게 반감을 갖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려 했던 건 알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사냥꾼들이 총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조선인들이 총을 갖고 있으면. 근데 그 상황에서 홍범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냥꾼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의병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가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이제까지 멧돼지를 사냥했지만 앞으로는 일본군을 사냥해야겠다. 그래서 일본군 사냥꾼이 된 것이 바로 홍범도였던 겁니다. 1920년이 되면 이제 봉오동 전투를 당시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독립군 단체들도 뭉쳐가지고 이제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 군대는 수적으로 엄청나게 열세였거든요. 무기도 솔직히 우리가 훨씬 더 딸려요. 좋지 않아요, 절대. 러시아한테 무기를 좀 사다 드려가지고 좀 낮은 게 있지만 그래도 일본한테는 비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알잖아요. 청나라 이기고 러시아 이기고 엄청 센 놈들이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 독립군이 뭐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거 있나요?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과 작정하고 싸워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점은 뭐냐? 여기가 만주지방, 간도지방이거든요. 근데 간도지방 옛날부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주하고 살았잖아. 그만큼 우리는 이 지형을 잘 알아요. 지형을 알고 있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똑똑하게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전면적으로 들이닥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어보자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게릴라전, 이른바 기습과 습격을 통해서 얘네들의 피를 조금씩 깎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봉오동 전투였던 거예요. 당시 홍범도는 지형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이제 산지로 가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골짜기로 이제 일본군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이 딱 됐을 때 홍범도가 하늘을 향해서 총을 한 방 딱 발사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독립군들이 어떻게 했어? 그거를 신호로 해가지고 골짜기를 향해서 총을 퍼부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군들은 그 골짜기 안에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던 거죠. 총격전이 막 이뤄지고 있던 와중에 정말 우연히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맞아서 아플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게 돼. 그러면 그 난리 총을 쏠 수가 없겠지 서로. 그렇게 막 우박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늘이 샥 개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독립군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귀신같이. 일본은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총을 막 쏘더니만 비 한번 쏟아지고 나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시에 홍범도가 싸워줬던 겁니다. 그거를 봉오동 전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에피소드가 되게 웃긴 게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패한 일본 애들 있잖아, 그지? 여기를 지원해주려고 일본 지원군이 또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패하고 후퇴하는 일본군이란 그 지원군들이 딱 맞닥뜨렸을 때 서로 독립군이다 하면서 막 쐈어. 그래가지고 좀 서로 피해를 입혔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뒀죠. 일본은 굴욕을 당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강력한 군대를 대상으로 이런 오합지졸 독립군한테
큰 패배를 당하다니. 그래가지고 당시에 일본군이 두 개의 부대를 나눠가지고 5,000명을 만주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산리 지역에서 누가 있었냐면 우리는 홍범도 장군 말고도 이분도 있었거든요. 김좌진 장군입니다. 들어봤나요? 김좌진 장군은 그 당시에 북로군정서라는 군대를 통해서 일본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당연히 같이 합류하고요. 그리고 다른 독립군들도 함께 합쳐져가지고 독립군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일본에 제대로 맞서 싸우는 겁니다. 5박 6일 동안 10차례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봉오동 전투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 측 사상자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독립군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던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었던 거죠. 이까지만 들으면 참 멋있는 승리 역사가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일인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그 패배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날뛰기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간도 참변 이제부터 얘기하도록 할 건데요. 진짜 얘기하기 싫은 사건인데 얘기하기 전에 사진을 몇 장 보여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덜 잔인한 사진으로만 가져왔거든요. 실제 사진들입니다, 다. 이걸 다 찍어 놓은 거야, 얘들이. 청산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본인들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이제 간도로 오게 됩니다. 간도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독립군들을 소탕할 생각을 해요. 근데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아무래도 잡기가 힘들어. 왜냐면 독립군들 솔직히 총 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내려놓고 곡괭이 들면 뭐가 돼? 그냥 바로 농민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일본군들이 그 독립군을 구별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별이 안 되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남자를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여기 와서 간도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있는 대로 막 죽여버려요. 어린이까지 죽일 건 또 뭐야? 물론 어린이 독립군도 뭐 그 당시에 뭐 있었겠다마는 뭐 그래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와중에 당연히 여자들도 가만두진 않겠죠? 겁탈을 하려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죽여버리고 그런 식으로 간도 지방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 조선인들이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걸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체 쌓아놓고. 얘네들이 이런 사진 왜 찍는 줄 알아요? 응? 도발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얘네들 순수하게 이거 찍어가지고 지들 앨범 만들려고 찍는 거야. 진짜야, 농담 아니고. 일본 보병 75연대 군인들이 자기들 제대할 때 전리품으로 가져가려고 찍는 겁니다. 실제로 2014년에 간도 참변 관련된 사진들이 몇 장도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일본 군대 애들이 전리품으로 들고 갔던 그 앨범에 이 사진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진짜 악몽과 같은 사건을 얘네들은 사진으로 찍어놓고 자기네들이 한때 추억인 마냥 앨범의 한 켠에 꽂아놓았던 거죠.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간도 참변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간도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당하고 나니까 당연히 독립군들은 근거지로 옮겨야겠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러시아 자유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적군이랑 백군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여기서의 적군은 나쁜 적이 아니라 그건 나 빨간색 적. 이해되죠? 근데 당시에 이 백군 측에 누가 붙어 있었냐면 일본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군 측이 우리 독립군한테 제안을 한 거죠. 얘들아, 우리 일본이랑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 우리랑 함께 총을 들고 백군 그리고 일본에 맞서 싸우지 않을래? 우리가 총이랑 먹을 거 다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적군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내전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당시 우리 독립군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먹을 게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런 거 지원 받아요? 하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프고 춥고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군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여기 적군 쪽에 몰려들게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 와중에 이 몰려든 한국 독립군들을 누가 통솔 하느냐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야. 당시에 자유대대란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할린 의용대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을 하게 돼. 누가 우리 한국 독립군을
지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다가 결국 자유대가 적군이랑 손을 잡고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러시아 적군 쪽에서 총사령관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제대 쪽에서 부사령관을 맡게 돼요. 그러고 이제 스탈린 의왕대한테 통보하는 거지. 야, 우리가 총사령관, 부사령관 할 거니까 너희는 우리의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적군이 이제 스탈린 의왕대한테 총을 겨누는 겁니다. 총 겨누면서 얘기한 거야. 무기 당장 내려놓고 무장 해제. 안 그러면 총 쏠 거야. 근데 군인 입장에서 그 무기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죠. 내려놓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군인한테 무기가 목숨과 같은 건데 결국은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적군이 총을 쏴버리게 되고 그 총을 쏘는 와중에 우리 자유제대가 같이 총을 쏘게 된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독립군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도 참변만큼이나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을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는 영광의 승리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마저 뒷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유시에서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결국 독립군들은 다시 원래 지역인 만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주로 돌아와가지고 삼부라는 걸 결성을 하게 돼요. 우리가 독립군을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뭉쳐보자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부가 뭉치게 되는데 그때 뭉친 게 바로 뭐냐면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북만주 지역에 신민부가 생기게 되고요. 남만주 지역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참의부와 정의부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 뭔가 익숙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여기서 하나 우리 배운 거 있잖아. 신민부 말고 참의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참의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이 3부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3부는 민정기구인 동시에 군정기구였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3부를 조직해서 우리가 그래도 자유시와 간도에서 참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다시 독립군을 정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일본이 가만두고 보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또 나쁜 짓을 한 게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만주 애들이랑 맺어버려요. 미스야 협정이 뭐냐? 독립군들 잡아오면은 포상금 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인들한테.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버려. 우리는 일본인도 피해 다녀야 되고 이제 만주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당연히 이 삼부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뭉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혁신의회 그리고 국민부인 겁니다.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세 개였던 게 두 개제로 합쳐지면서 좀 더 힘을 기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1920년대에 쫙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1920년대는 1910년대보다 일본의 통치가 덜 가혹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덜 죽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거 말고도 한 가지 사건 더 있는 거 알아요? 교과서에 안 실린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 관동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진 봅시다. 저거 무슨 일 나는 것 같아요? 무슨 테러 난 거 그런 거 같죠? 근데 저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연이 한 거예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거든. 관동 대지진. 당시 일본 관동 지방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가지고 일본 시민들 1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났겠지? 정부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한 거야. 우리 이렇게 큰 피해 입었는데 좀 제대로 대처 안 하냐.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정부가 그 비난의 화살을 어디로 돌리려고 하냐면은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한테 돌리게 됩니다. 당시에 일본 내무성에서 실제로 경찰서한테 통보를 뭐라 하냐면은 조선인들이 방화, 폭탄, 테러, 강도 등을 꾸미고 있으니 주의하라 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그거를 알리게 됩니다. 그럼 경찰서 애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그 상황을 이제 시민들한테 또 알리겠지. 신문에 실제로 나와 있어요. 오토바이를 탄 경관과 군인들이 조선인이 쳐들어오니 여자와 어린이는 빨리 안전지대에 피난시켜라! 고 외치며 돌아다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일본 시민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해서 온갖 소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서 일본인들을 암살하려 한다. 조선인들이 독이든 만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심지어 무슨 말까지 있었냐면 조선인들이 일본 열도를 밀어가지고 지진을 일으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시민군대인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인처럼 복장을 했거나 조선인처럼 발음을 하는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기 시작해요. 임신을 한 여자를 배를 찔러버리고 10명씩 조선인을 묶어놓은 채로 기관총을 쏴버리고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선로에 쫙 늘어놓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임시정부 추상컨대 6,000명이 희생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거를 인정을 할까요? 안 하겠죠. 꾸준히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날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일본인들은 관동대학살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에겐 이렇게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나이 좀 드신 일본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 조선인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일본인한테 맞아 죽었다고. 일본은 그때 당시에 관도 참변이랑 관동 대학살로 우리 국민들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진실까지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이 진실을 마주하고 그걸 기억해 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총 3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요.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를 다 배웠어요. 이제 뭘 배우면 되냐면 1930년대부터 45년까지의 남은 15년 동안의 역사를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가 더 끔찍해요, 사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일본은 우리에게 일제강점기에 깡패이자 사기꾼이자 악마였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2개 배웠네요. 깡패, 사기꾼. 이제 뭐 남았어요? 악마. 우리는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악마가 되는지 그 과정을 다음 시간부터 마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